1kg.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옆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급자 자격을 다시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시죠? 다행히 기초수급자 자격 자체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일부 혜택들은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이사할 때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재신청이 필요한 혜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준비로 바쁘신 와중에도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자체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지역에서 관리하던 여러분의 수급 관련 정보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라는 전국 통합 시스템 덕분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수급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지역 간 이동이 있어도 연속성 있게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사 후에 해야 할 기본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전입신고입니다. 새로운 동네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먼저 하세요.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전입신고를 하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변동사항이 확인되어 처리할 일로 알림이 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복지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후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이사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복사해서 보관하고 원본은 돌려주실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부분에서 안심하시더라고요. 복잡한 서류나 증빙 자료를 다시 준비할 필요가 없어서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별도로 재신청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미 받고 계셨다면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 환자, 한부모 가족 등이 포함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연간 13만원에서 최대 36만 6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에너지 바우처는 이사를 가면 자동으로 중지되니까 꼭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후 2일 오후 6시 5분 이후에 자동 중지가 반영돼요. 하절기에는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에너지 바우처가 자동으로 사용 중지 처리됩니다. 재신청할 때는 정기고지서를 지참하시면 되고요. 동절기의 경우 실물카드를 계속 사용한다면 재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가상카드 방식으로 이용 방식을 변경하려면 역시 재신청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정부 양곡 지원입니다. 매월 가구 원수에 따라 1인당 10kg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쌀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인데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90% 할인,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6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한 달에 40kg까지 할인가로 살 수 있는 거죠. 신청은 매월 10일까지 하시면 되고 지역별로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공과금 경감 혜택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의 할인 혜택도 새로운 지역에서 재신청하셔야 해요. 전기요금의 경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만 6천원 한도로, 여름철엔 2만원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고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만원 한도로, 여름철엔 1만 2천원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김소담 씨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보죠. 김소담 씨는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 에너지 바우처도 받고 있었어요. 이사 전에 미리 부산 지역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했고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복지 담당자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에너지 바우처는 자동으로 중지되어서 부산 지역 주민센터에서 정기고지서를 가져가 다시 신청했어요. 정부 양곡도 새로운 지역에서 재신청했고 전기요금 할인 혜택도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해서 새로운 주소로 변경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역별로 공급업체나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신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주지 변경에 따른 급여, 지급에도 규칙이 있어요. 전입일이 15일 이전이면 신거주지의 보장기관장이 지급하고
전입일이 16일 이후면 국어주지의 보장기관장이 지급합니다. 이건 급여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사 전에 미리 새로운 지역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사 관련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절차가 다를 수 있거든요. 제 경험상 대부분의 담당 공무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빠뜨리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이사와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사항들도 있어요. 만약 가구원 중 일부만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이소담씨 가족 중에서 자녀만 대학 진학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면 동일한 보장가구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단순히 학업이나 소득활동을 위한 일시적 거주지 변경이라면 별도 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이사 후에는 주거상태 변동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차후에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소득 인정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중점 관리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사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됩니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조사 시기와 결과 등이 관리되니까 이 점도 참고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문화누리카드 같은 혜택도 있다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거든요. 다행히 문화누리카드는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협조로 신규 주소지에 맞게 자동으로 재충전이 진행됩니다.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죠. 마지막으로 이사할 때 놓치기 쉬운 세부사항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주민세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비과세되고 TV 수신료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감면받을 수 있고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나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같은 것들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니까 새로운 지역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에요. 다만 에너지 바우처, 정부 양곡, 공과금 경감 혜택 등은 새로운 지역에서 재신청하셔야 하고요.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시면 기본적인 절차는 끝납니다. 복지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직접 상담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이사라는 변화 속에서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놓치지 마시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